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과학은 정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과학은 정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진화론자들의 상상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그려진 인류의 출현과 시대별 진화에 따른 요인론들, 그리고 그에 따른 화석들에 대해 살펴보며 어떤 온전한 형태인지 알 수 없는 이 몇 개의 이 발견된 뼈들을 가지고 무리한 해석과 그럴듯한 설명들이 있는 것은 이미 저들이 믿는 진화 가설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추정하고 짜여진 시대적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바탕으로 나온 복원 그림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발표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분명하게 드러나도 자신들의 공신력 때문에 그거를 쉽게 잘 번복하지 않습니다. 자꾸 숨기고 대충 얼버무리고 잘못된 걸 얘기해도 왜 잘못된지를 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저들이 진화가설에 맞추어 생각을 하고 만든 그런 논리를 증명할 각 진화의 단계를 확인시켜줄 증거물들, 그것도 각종 종의 그 변화에 따른 중간 단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드물게 어쩌다 나오는 화석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진화를 보여줄 아주 많은 중간 화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 160년이란 지금도 증명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류 진화론 학자들이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 중간 단계 화석, 잃어버린 고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잃어버린 고리로 추정하고 주장할 만한 그런 비슷한 오래된 뼈가 나오면 마치 저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빠진 고리를 끼워 맞추려고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제 우리가 나눴던 우리 교과에 있어서 인류의 원인이다라고 배웠던 자바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긴팔 원숭이나 침팬지 화석을 가지고서 그런 잃어버린 이 고리를 만들려고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결과가 바로 자바인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기만 했지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거짓인지는 수정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만 아니라 이런 사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이번엔 영국이죠. 1912년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 영국 필트다운 지방에서 두개골 하나를 주워가지고 이게 30만 년 된 두개골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이 지금 주장한 게 네안데르탈인, 하이델베르그인, 그들이 해봐야 20만 년 전, 25만 년 전인데 영국은 자기들이 막 30만 년 된 게 발견됐다. 이래가지고서 이게 유인원이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뻥뻥 친 거죠. 그래서 이 찰스 도슨은 그 해골바가지 한 개를 들고 각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개런티를 받으며 강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찰스 도슨이 살아있는 동안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고 불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과학계에서 이제 분자생물학이 발달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조작된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 잡지에 이제 칼라 표지로 이 두개골은 조작된 거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발표가 있었지. 그걸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틀렸는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놓고도 40년 이상 그냥 교과서에 실어서 이게 진화의 증거인 것처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가짜라고 해도 이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한번 공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거짓말을 발표하는 그런 교육기관, 그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아는 건 물론 거짓말이 있어도 우린 진리라고 일단 기본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자꾸 조작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막 그렇게 막 교육자들도 있고 뭐 과학자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한 기관에서의 공신력이 있는 건데 그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발표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되도록해서 바르게 잡는 이런 일들은 거의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굴된 두개골이나 뼈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가는 이 과학적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요즘도 왜 그 전쟁 전사자들의 그 유골을 발견하는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 유골을 발견하면 이제 뼈를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요즘에 이제 뭐 DNA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에게 되돌려 이제 주는 그런 일에 많은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이게 관찰을 통해 살펴야 됐던 거예요. 사람과 유인원의 차이를 분석할 때 두개골, 그다음에 치아 구조, 손 모양, 발 모양, 이걸 다 육안으로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두개골하고 원숭이 두개골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사람의 안면 경사각이, 사람은 이제 수직에 가깝죠. 근데 원숭이는 이제 이게 45도 각도로 아래턱이 이제 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확연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 안면의 이 각도가 어떻게 되냐를 따라서 이제 이게 유인원이냐 원숭이냐 뭐 이걸 갖고 사람이냐 따지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정확한 구분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가끔 왜 턱이 좀 단단하게 생기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자칫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칫 잘못 발견되면 이거 유인원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육안으로 했던 건 참 불안한,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력은 했으나 참 위험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는 뼈에다가 사람의 턱을 떼버리고 오랑우탄 것을 갖다 끼워 맞췄고 침팬치 이빨을 교묘하게 혼합을 해서,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에서 이 흐름에 의해 사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보이려고 크롬산이라는 화공약품에 오래 담궈뒀던 거예요. 그렇게 조작하고 화학 처리를 해서 겉으로는 이제 육안으로 보던 시대니까 구별이 힘들 정도로 이제 조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30만 년이나 된 유인원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친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필트다운인 조작 사건에 여러분 셜록 홈즈 재밌게 보셨죠? 셜록 홈즈를 지었던 이 작가가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끼리 아주 교묘한 공상소설을 현실로 만들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염색체의 수가 달라서 종을 넘어들 수가 없습니다. 넘나들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원숭이에게 아무리 글을 가르치고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이 나무 타기를 열심히 타잔처럼 된다고 원숭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진화 이야기를 할 때 원숭이 하는데 정확히는 원숭이가 아니라 침팬치라고 해야 되거든요.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볼주머니가 있어서 양 볼에 먹을 것을 막 가득 집어넣는 그런 종류를 말하고, 그래서 원숭이는 유인원이 아닙니다. 고릴라, 침팬지, 또 오랑우탄, 뭐 긴팔 원숭이, 이 네 가지 동물들을 이제 유인원의 비슷한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원숭이와 인간은 공통의 영장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인간과 침팬치가 한 공통 조상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공통 조상에서 각각 분기가 돼서 어떤 종류는 이제 인간으로 아주 이렇게 된 거고, 하나는 그냥 침팬지로 그냥 간 거고. 그래서 원숭이, 보노보, 오랑우탕을 포함한 이런 영장류들은 오랜 옛날에 고대 영장류 공통 조상에서 분기가 된 데 그쪽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자 생물학을 통해 유전적으로 보면 고릴라와 침팬지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유전적 차이보다 큽니다. 어떤 진화론자의 강의에서 말하기를, 인간과 침팬지와 원숭이를 우주 외계인이 보고 만약에 분류를 하라고 한다면 인간 그리고 침팬지, 원숭이로 구별을 하지 않고 인간과 침팬지를 더 닮은 존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원숭이를 따로 구분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침팬지와 고릴라와 인간을 놓고 봐도 침팬지를 고릴라와 묶어서 유인어로 보는 것보다 침팬지를 인간과 묶어서 인간 몫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해 보일 만큼 인간과 침팬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염색체가 사람은 46개인데 침팬지가 48개예요. 그러니까 소는 60개, 고양이는 38개, 잉어는 104개. 이런 걸 보면 뭐 염색체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는 22개, 닭은 77개. 아무튼 사람은 46개. 이게 가장 가까운 게 침팬지 48개거든요. 그럼 2개를 더하거나 빼면 뭐 침팬지가 되거나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염색체를 이루는 DNA 정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볼 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염색체 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종에서 저런 종으로 넘어가는 길은 차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의 욕심으로 막 가설이 진화론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종 교배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뭐 라이거를 만든다던가 말과 당나귀 사이에 노새를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 염색체 수가 같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류의 동물들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뭐 종을 섞어서 한 우리에 놨더니 이런 걸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인공 수정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과학자들이 일부러 인공수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태어난 종류 또한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서 어쨌든 태어났으면 그렇게 해서 교배 능력이 있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구경거리, 연구거리가 되고 죽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종류, 종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개념을 오늘날 과학을 통해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염색체 수가 같은 종류를 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물을 분류한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 또는 생겨난 물질을 형이상학적 방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용하는 종, 속과 같은 개념과 단어를 그때부터 부른 거죠. 그 후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생물 분류법으로 발전해 가는데 18세기에 칼 폰 린네라는 사람이 이전의 연구들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본인과 제자들이 수집한 방대한 양의 수집 자료를 가지고 당시 알려져 있던 대부분의 동식물을 분류하면서 분류 체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과거 현대의 과학처럼 뭐 유용한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도 대부분 육안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살폈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육안으로 그냥 식물이나 동물의 생식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관찰하고 실험하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 지금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적들을 보세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그 시대 그 원시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싶은데 그런 걸 보면 이미 사람은 굉장한 인텔리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무튼 만든 인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창세기가 적혀진 그 BC 1440년경과 비교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종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BC 3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린네에 의해 분류된 종, 속, 과, 목, 각, 문, 개 이런 분류 방법은 창세기에 비하면 무려 3000년 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종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염색체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걸 분명하게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종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분명히 염색체에 대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염색체가 같아서 교배가 가능한 분류들을 이제 종류다. 그렇게 그런 종으로 만들어라 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밝히는 그런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것들을 다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죠. 어찌됐든 이렇게 무리하게 있지도 않은 인간 진화의 중간 종을 찾아내려는 일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필트다운인 사건 말고도 1922년도 이번엔 미국입니다. 미국의 해럴드 쿡이라는 사람이 모양이 이상한 이빨 한 개를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발견을 합니다. 다른 뼈들이 같이 발견된 게 아니라 그냥 어금니 이빨 하나 발견했어요. 이 이빨 하나를 근거로 나머지 모두 상상으로 그려내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존재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가지고 이거 네브라스카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교과서까지 실렸어요. 근데 1927년에 발견된 어금니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 것도 원숭이 것도 아니라 야생 멧돼지의 턱뼈에서 나온 거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어떤 그 능력을 자랑하려고 뭐 교육에서 뻥치고 과학에서 뻥치고 역사에서 뻥치고 아무튼 무리한 거짓들을 하는 걸 거짓 주장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만들어낸 이 복원도는 해럴드 쿡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확신에 찬 상상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걸 들은 화가가 또 거기에 자신의 추측과 상상을 더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복원도를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작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려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교육이 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 네브라스카이는 멸종된 돼지 이빨 한 개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이 1922년에 이런 사진이 첨부된 그림을 런던 뉴스가 우리들의 상상의 조상 이러면서 출판을 했어요. 그 어디에 출판되거나 교과서에 한번 실리면 모든 사람들이 배우면서 진짜라고 인식되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박혀버린 거짓 정보들은 다르게 되돌리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그렇게 알았고 뇌에 새겨졌고 그게 세계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나 과학이 엉터리는 아니겠지만 이런 엉터리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일에는 아주 유독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쥐약에는 독이 0.005%가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처럼 이런 엉터리를 주장하는 한두 사람의 이런 이 거짓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속을 수 있고 완전히 세계관이 이상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화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학을 잃은 과학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전에 줄기세포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또 이전에 천안함 사건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설명들은 다 그럴듯해 보였는데 오히려 큰 의문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똑같은 것을 해 똑같은 결과를 내야 돼요. 그게 과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진화 가설은 근데 160년 동안이나 그 가설이 증명되지 않고 오히려 아닌 게 더 증명이 되고 그런데도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 잘못된 가설을 진실이어야 된다라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무리한 거짓말과 끝까지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여러분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주장되는 중간 형태의 대부분은 한 종류 내의 변이나 변종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말 유명했던 이 중간 형태의 화석 3개를 들자면 먼저 2009년에 떠들썩했던 아이다라고 하는 거, 또 인류 유인원과 영장류의 공통 조상으로 추정되는 4,700만 년 전 화석이다. 그렇게 막 470만 년인가요? 근데 이거는 분명 여우 원숭이의 유골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튼 뻥친 사건. 둘째, 물개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퓨질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로 수달이었습니다. 셋째는 티타알릭. 이거 물고기와 육지 동물의 중간 형태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후에 티타알릭이 발견된 지층보다 더 아래 지층에서 육지 동물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육지 조상의 동물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간 형태의 후보가 되는 화석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종류 내에서 다양성이 표출된 거예요. 다양한 고양이과의 동물이 있는 것처럼 말의 화석 기록 역시 창조된 원래 말 종류에서 여러 모습의 다양한 말로 변이된 걸 보여주는 거지 진화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우원숭이로 판명돼 버린 아이다 같은 경우는 비록 놀라우리만큼 잘 보존된 화석이지만 또 하나의 루시, 그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루시, 자바인, 또 시조새, 또 공자새, 이게 최초의 깃털을 가진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파키세투스, 이건 고래 진화에 대한 사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에오시마이아스, 이거는 한 1, 2mm 길이의 발가락, 손가락 화석인데 원숭이와 같은 단지 멸종된 생물체로 다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전이 형태로 주장하던 화석들은 소개될 때 굉장히 진화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선전을 해서 한때는 정말 그런 건 줄 알았지만 이 추가적인 연구를 거듭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화석들의 발견들을 통해서 결국 이거는 멸종된 생물체지 그런 진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시 공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이제 각 식물과 동물, 조류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귀한 도구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지나가서를 사실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를 무리하게 자기 생각을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기 믿음에 근거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듣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진화냐 창조냐 이거 둘 다 믿음일 건데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인 창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못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런 함정, 진화를 믿는 사회적 흐름으로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과학과 역사를 배워서 분명하게 진화라는 생각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과학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절실합니다. 이 잃어버린 고리에 대한 살아있는 화석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160년이 되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아무런 증거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절실한 거죠. 이 사실은 진화론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만들죠. 그러나 수천만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화석들과 똑같은 모습의 생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고생대 화석으로 발견된 투구개 같은 경우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투구개는 고생대 실루리아기부터 거의 모습의 변화 없이 생존해 왔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지질표에 의하면 투구개류의 진화는 크기가 커지고 마디가 일부 없어졌고 바다에 살게 되었다 정도라고 동물사전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현생 투구개류는 모두 바다에 살지만 고생대와 중생대에는 반염수, 민물에 서식하는 정도 있었다고 그러죠. 이 외에도 잠자리, 실러캔스, 해파리 등 모든 화석들이 오늘날과 동일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화석의 80%는 바다동물이거든요. 대부분 여러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중간 단계 형태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변이된 것들을 내어놓고서는 창조론자들이 이런 증거를 믿지 않고 자꾸 연속적 진화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억지 부린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떠들어대거든요. 중간 단계라고 추측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마도 요즘에도 멸종되는 생물이 있듯이 뭔가 진화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한 생물로 살다가 죽은 것일 가능성이 더 정확한 겁니다. 자, 우리 또 성경과 역사 그리고 과학을 잘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만 외치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공격을 할 겁니다. 물론 답은 믿음이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대답들을 잘 준비해서 저들을 결국 믿음의 문제구나라는 자리로까지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부지런히 그래서 성경과 역사, 과학을 차분히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온 천지 만물,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검증도 없이 남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온전한 창조를 말씀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 깊이 뿌리박고 열방에 나아가 이 과학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외치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첨예하게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도전에 담대히 맞서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우리 주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알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과학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